3,500에서 4,000 가까운 돈이래요. 근데 그거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보험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10만 원짜리 보험에 최강자.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유튜브 채널 뭐 10만 킹 10만 왕. 좀 신나. 운동 이제 끝나셨나요? 원래 딴 때보다 절반만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촬영하고 계시니까. 네, 촬영 때문에. 그럼 바로 이제 출근 준비하시는 건가요? 출근 준비하시죠.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5월 30일 말일이라 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1시 정도에 잔 것 같아요. 1시요? 네. 너무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아니요, 항상 1시쯤에 자고. 아니 뭐 원래 다들 1시 그쯤에 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6시에 일어나셨는데 남들보다 좀 빨리 일어나긴 하죠. 항상 보통 5시간 정도 주무시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7시간 자면 우리가 머리 아파요. 아파트가 여기서 가까우세요? 바로 여기입니다. 병원 바로 여기 있고요. 바로 여기. 여기 아파트요? 네. 엄청 높다. 집은 몇 층에 있으세요? 40층이요. 40층이요? 와, 거의 뭐 63빌딩에 사시네. 63빌딩. 와, 정말. 우와. 맑은 날에는 일산까지 다 보여요. 와, 이게 집 현관이라니. 여기 잘 잤어? 안녕. 웃는다. 네, 그럼 이제 출근 준비하시는 건가요? 네, 빨리 치고 나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외모 관리에도 신경 쓰시는 편인가요?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랑 또 많이 일하다 보니까 또 나도 또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술, 담배 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네, 관리를 잘해야 돼. 지금 뭐 하시는? 근데 이거 PPL 아닙니다. 이거 제품 가려야 되나?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가 우리 첫째 아들 방이고, 첫째 아들이랑 저랑 항상 같이 자요. 애기 방 전망이 완전 좋죠. VIP 방이에요. 우와. 안녕히 다녀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 잘 다녀와. 바이바이. 바이바이. 저는 진짜 출근할 때가 퇴근할 때보다 기분이 좋아. 네? 이거 가족이 보면 안 되는데. 진짜로 일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고 진심으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왔습니다. 자기소개를 못 찍어가지고. 너무 말이 많아서 자기소개를 못했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토스 인슈런스 금융프라자 사업단 서울 7본부 7-4 지점장 김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보험 설계사고요. 우리 고객님들의 보험을 설계하고 관리도 하고 청구도 도와드리고, 또 관리자로서는 리크루팅도 하고요. 당연히 면접 보고 채용하고 교육하고 이런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은행 일 하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얼마 정도 하셨어요? 은행 일은? 딱 8년 정도 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출 모집이? 네. 그것도 한 3년? 그러고 이제 보험 일 시작하신 지는 지금 딱 이제 1년 4, 5개월. 네. 1년 4, 5개월 만에 지점장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쵸? 어렵죠.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근속 연수보다도 중요한 건 결국 능력이거든요. 또 저희 본부장님이랑 남원점장님도 열심히 서포트 해주시니까 빨리 지점장이 된 것 같아요. 보험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은행에 있을 때도 사실 보험 상품을 되게 좋아했어요. 남들이 잘 못 파는 상품을 좀 팔고 싶었어요. 제일 팔기 어려운 상품부터 잘 팔아보자. 그게 이제 보험이었던 거죠. 어차피 장기간 동안 예치를 했을 때 은행 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거는 사실이니까. 은행원보다 이제 보험 설계사가 보편적으로 그쵸. 살짝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좀 두려움은 없으셨나요? 있었어요. 그래서 은행 그때 관두고 금융 프리랜서라는 직업을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전 보험을 먼저 했을 거예요. 대출 상담사라는 직업을 하기 전에. 아무래도 보험 설계사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편견이 당연히 있었고, 저도 은행 직원이었을 때 보험 설계사들 전화 오거나 하면은 저도 다 차단했어요. 못 믿었어요. 저도 그분. 대출은 사실 지인 영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난 은행에 있을 때도 대출 업무를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 차라리 지인 영업 안 해도 되는 대출 쪽을 간 거죠. 운이 좋은 건지 제가 또 열심히 한지는 모르겠는데 6개월 만에 전국 1등을 했어요. 네, 전국 1등 하셨을 때는 그러면 얼마 정도 소득이? 제일 잘 벌었을 때 기준으로 평균 한 2천 월. 그게 전국 1등이에요. 월 2천이 전국 1등. 네. 월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한 1,500? 그 정도 소득도 전국 1등이에요. 근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국 1등 하면 한 달에 막 억 이상 버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에 비하면 대출 상담사들이 수입이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그 소득 얘기가 나와서 네. 혹시 그럼 지금은 한 소득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월 평균 지금은 이제 2천 가까이는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수수료라고 해서 이걸 있고 1년 있다가 이제 받게 된 유지 수수료가 있거든요. 유지 수수료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6, 7월부터 들어올 것 같긴 한데 네, 그럼 아마 7월부터는 최소 3,500에서 4,000 가까운 돈이 매월 들어오지 않을까. 평균적으로 그럼 그렇게 이제 들어오는 건가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2,000이 평균이었던 거고. 근데 저는 계약을 할 때 최근 1년으로는 월납 실적이 제가 제일 높은 거는 맞아요. 근데 일단 철회가 없고요. 소개도 제일 많이 받고 그리고 한 명당 계약 금액이 제가 제일 적어요. 가입 금액이. 근데 이게 사실 좋은 거는 아닌데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은행원을 할 때부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보험 설계사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세상 모든 게 보험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가입을 해서 많은 다양한 환경에서 보장을 받아라. 사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많이 가입하고 비싸게 해야 소득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저도 좀 그렇게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싶은데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시작 자체를 금융업을 이제 은행원으로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역시 현금 흐름이에요. 그럼 내가 수입, 어닝, 그러니까 입출금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들어와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있죠. 주택 관련된 대출들, 카드값 빠져나가고 생활비 빠져나가고 공과금 빠져나가고 세금 내고 이것저것 다 내고 맨 마지막에 결국 보험이에요. 그래서 보험을 사실은 과도하게 지출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게 유지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님들이 유지를 하려면, 그러니까 저는 보험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완납이에요. 완납. 설계사들마다 사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만의 추구하는 보험의 색깔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설계사가 자기만의 색깔이 다 주장을 하겠지만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는 완납이라고 생각해요. 유지를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적어도 노후에는 실손보험 말고는 내는 보험료가 없게끔, 저는 그게 목표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도 아직 개인 유튜브를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닌데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한민국에서 10만원짜리 보험의 최강자. 약간 이런 컨셉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10만 원이면 다 된다. 네, 그러니까 다 되는 거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모든 거를 다 보장받으려고 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 그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고객님들이 원하는 보험료의 수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설계사들은 보장 내용에 치중해요. 근데 저는 알죠. 보험 설계사보다 소비자로 있었던 시간이 훨씬 더 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장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가 매월 지출해야 되는 보험료가 사실 더 피부여하다. 네, 그래서 저는 보험료를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그 안에서 정말 테트리스의 빈칸 하나도 안 없을 때 탁 사라지는 것처럼 최적화돼가지고 탁탁탁 넣고 싶은 거예요. 이제 10만원짜리 보험에 최강자.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유튜브 채널 뭐 10만 킹 10만왕 나중에 좀 제작해주세요. 진짜예요. 어감이 살짝 약간 좀 그럴 수는 있는데 10만 킹 10만 왕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예요. 대한민국 모든 소비자들이 나 보험료 10만 원 정도에서 나 뭐 하나 좀 준비해보고 싶어. 그러면 약간 10만 킹한테 문의해보자. 이렇게 연결되고 싶어요. 가장 10만 원을 이제 가치 있게. 근데 이거를 설계사가 본인이 혼자 생각하면 안 돼요. 보통 우리 보험 설계사들이 영업을 하러 갈 때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그 보험의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손님이랑 소통을 하지 않아. 소통 안 하고 그냥 이게 좋다, 그거를 단순히 설명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보험은 사실 정답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손님이 원하는 거를 우린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손님은 보험에 대한 기존의 철학이 없어요. 어떤 보험이 잘 가입하는지 우리 PD님도 모르죠. 아, 저 하나도 몰라요. 네, 저도 사실 은행원이었을 때도 제 보험 개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보험 설계사들조차도 자기 보험 제대로 설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 네, 왜냐면 보험은 정답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가입하고 몇 년을 가입하고 몇 살까지 보장받고 어떤 상품을 어떻게 가입해야 될지 너무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래 얼마가 필요한데 그럼 금리를 얼마로 최저로 받을 거냐 정답이 딱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보험은 그게 아니에요. 너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손님이랑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많이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보험 설계사 지금까지 시작하고 나서 이제 미팅 실패한 숫자 다 합쳤을 때 지금 5명밖에 안 돼요. 계약 성공률은 만났을 때 95%. 그냥 손님이랑 최대한 저는 이분이 무엇을 원하고 기존 보험의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대화를 해야죠. 네. 그래서 저는 저희 팀원들, 우리 본부원들한테 항상 그걸 강조해요. 혼자 생각하지 마라. 고객과의 대화 속에서 고객님이 정답을 알려줍니다. 그 정답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양심을 통해서 그 고객님의 정답에 가까운 보험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그렇게 고객한테서 정답을 찾으시나요?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대화를 해야겠지만 고객님한테 부담스럽지 않게 전 접근하는 거를 좋아해요. 충분히 자료 드리고 설명 드리고 그리고 손님 대화 충분히 들어보고 그래서 제안서까지 전 다 보내드립니다. 제가 드린 제안서 가지고 지인한테 가입하셔도 돼요. 그것도 좋아요. 기존 보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보험 문제가 확실히 있으니까 저한테 가입 안 해도 돼요. 네.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일을 하니까 사실 소비자들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를 했을 때 대부분 보험 설계사들이 손님한테 좋건 손님들이 예십을 많이 합니다. 차단도 많이 하고. 저는 근데 제 손님들은 저한테 안 그래요. 네, 저한테 다 답장 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기다릴게요. 한 번도 그러면 이제 네. 차단당하신 적이 없는? 아, 그거는 아니죠. 모든 영업이 그렇지만요, 당연히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입 보험 설계사분들도 뭐 어느 정도는 보실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 영업이 당연히 쉽지가 않죠. 특히 금융에 있어서 보험 영업은 제일 어려운 게 맞아요. 네. 근데 어렵다라고 하는 건 사실 단점이 아닙니다. 적당히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의 그런 평균적인 소득을 달성하신 거는 한 네. 시작한 지 언제부터? 시작한 지 3개월이요. 3개월부터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더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팀원 관리랑 이것저것 하기 때문에. 네. 근데 3개월 만에 그러면 월 2천 정도 평균적으로 달성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 정도 가까이. 네. 진짜 빠르네요. 어떻게 좀 그렇게 빨리 네. 좀 그렇게 달성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은행원부터 해서 대출 상담사까지 두루두루 금융 영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고객님이랑 전 소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옛날부터 느꼈거든요. 근데 소통을 하는 설계사들이 없어요. 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3%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너무 좋아요. 손님들을 만나기에. 네. 그래서 시스템의 덕을 일단 제일 많이 받고요. 그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보험 상담 신청을 눌렀고 어떤 상황에서 저한테 이제 계약을 하는지 그게 전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소비자의 마음으로 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물론 설계사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전 계속 소비자거든요. 이 마음을 계속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고. 올챙이적 생각을 자꾸 해봐야죠.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 회사에 좀 좋은 점이 있을까요? 확실히 있죠. 확실히 우리가 보험 영업을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 어디서 고객님들을 만날 수 있을 건가 이거잖아요. 네네. 저희 회사는 손님들을 끝도 없이 만날 수 있으니까 이 손님들이 저희들을 일단 믿고 시작해요. 그리고 성향도 좋고 숫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인 영업을 안 해요. 저도
저번 달에 부모님 보험 바꿔줬거든요. 네.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아들아, 너는 어떻게 엄마 아빠 보험을 끝까지 안 하려고 하냐? 좀 귀찮니? 좀 바쁘니? 그래서 너무 서운해하길래 저번 달에 바꿔줬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좀 끝없이 손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똑바로 일을 하다 보면 소개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 달 계약 금액의 30-40%가 사실은 다 소개. 아마 다음 달도 그럴 거예요. 소개해달란 말도 안 해도 제 앞에서 그냥 주민등록번호 이름 다 적어주고 이분도 같이 봐주면 안 되냐. 그만큼 약간 만족도가 높으신가 봐요. 솔직히 높을 거예요. 왜냐면은 막 이런 거요 강의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손님과 더 대화를 하고 이분이 뭔가 좀 말하기 꺼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서 잘 이끌어낼 수 있는지, 내가 진짜 얼마나 양심과 지식에 의거해서 정말 내가 똑바른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그 진정성이 전달이 되면 그때부터는 고객님이 먼저 술술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기존에는 사실 이런 보험이 이게 좀 문제가 있었고, 이게 안 그래도 이런 생각을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좀 이런 부분 반영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설계사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냥 믿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전 또 물어봐요. 그래도 보험은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고객님이 정해진 그 틀과 어느 정도 폼을 정해주시면 나머지는 저희 회사 시스템을 활용해서 제가 다 비교 분석해가지고 최소의 보험료에 최대 가치를 넣는 거는 제가 정말 그거는 너무 잘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휴양 씨도 저한테 가입하고 싶죠? 네. 네. 지금 설계사들 많이 만났잖아, 솔직히.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일하는 설계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아쉬운 부분을 해결해주고 싶다는 거지. 도착했네요? 네. 그 번호가 그거였어? 무슨 일이에요? 그 내용을 봤는데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니 시작부터 그 하시기 시작부터 되게 바쁘시네요. 안 바쁘면 안 되죠. 바빠야지. 그 여기가 본 사무실이고요. 여기도 사무실이지만 저는 일단 여기서 일해요. 그럼 이제 어떤 업무 하시나요? 일단 조금 있다가 손님이랑 전화로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준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들어간 계약이 잘 들어가는지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11시에 이제 전화로 미팅 하시는 거는 새로운 고객님이신 건가요? 그렇죠. 저희 회사에 상담 신청 버튼 누르신 분이고 기존의 보험료를 한 40-50만 원 정도 내고 계신 분인데 한 1-20만 원 줄여드리고도 더 보장을 좋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고객님도 좀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고요. 설계는 전 사실 이미 마쳤어요. 보통 그럼 미팅 준비하실 때는 어떤 거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전화 상담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보험 분석, 가입된 거 분석을 하고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걸 파악을 하고 병력 체크도 하고, 그리고 저는 설계안을 충실히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다 보내드리면서 그거를 보고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까지 다 해버리는 거죠. 그럼 설계하실 때 좀 네.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설계해요. 짜잘한 건 어차피 실손보험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굵직굵직한 뭐 암, 뇌, 심장, 그리고 이와 숨만 내에서 나오는 수술비, 여기에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설계안이 크게 다르진 않은데 그때그때 보험료 가격을 보고서 유리하게 설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도 보험료가 부담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 고객님한테 저는 여쭤보는 스타일이에요. 보험료가 어느 정도까지가 부담이 안 되실지. 그러니까 질문을 전 되게 많이 합니다, 고객님한테. 그래서 많이 듣고 그걸 그대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보험 설계는 네. 보통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보험 설계는 그냥 제가 직접 다 하죠.
설계는 직접 해야 설계사 아니겠습니까? 통상 많이 하는 데 중에 경쟁력 있고 어제 유리한 보험 인기 있는 상품들은 사실 몇 개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서 고객님한테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걸 찾는 거죠. 고객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원하는 걸 이끌어내가지고 저는 그걸 또 하나하나 맞춰서 반영을 하는 스타일. 전화로 미팅하고 계약도 그럼 전화로 사무실에서 하시는 건가요? 뭐 마무리는 대면으로 당연히 하고 있고요. 전화로 이미 거의 다 결정을 한 상태에서 전 만나러 가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되게 부담되잖아요. 사실은 손님이 확신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설계사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전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고 어떤 마인드로 일하고 고객님 보험을 내가 어떤 마인드로 설계를 했는지, 물론 이제 정말 굵직굵직한 3대 진단비와 수술비는 제가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세세한 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손님들도 원치 않더라고요. 표준 말고 일단 어차피 최대한 365년 된다는 근데 한 달은 지나야 돼. 만약 이번 전에 했다면. 이번을 했다면 후배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네요. 전 만만한 지점장이니까요. 원래 가르쳐 줄 때는 말이 많은 게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후배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편인가요? 그러려고 노력을 하죠. 제가 뭐 지식이 엄청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알고 있는 거는 그래도 좀 알려주려고 쉽게 알려주려고 노력해요. 쉽게. 그리고 사실 노하우잖아요. 네. 좀 약간 영업 비밀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른 지금 우리 본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도 막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본부 같은 식구들끼리 어떻게 안 알려주겠습니까?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네네네. 네. 보통 지점장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나요? 네, 많이 도움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그냥 뭐 저의 월납의 액수를 높여주시는 예, 소득을 향상시켜주시는 그렇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많이 교육을 해주시나요? 네, 뭐 지점장님은 뭐 전국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교육을 하시기 때문에 잘해주고 계십니다. 평소에 그러면 좀 지점장님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안 계시면 사무실이 조용하고요. 계시면 사무실이 시끌벅적합니다. 고객한테도 시끌벅적하시고 사무실도 시끌벅적하시고 그게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지점장님한테 좀 어떤 점을 많이 배우시는지. 그냥 업무 스킬이나 이제 노하우 같은 걸 친밀감이 아주 죽여주십니다. 제가 지금 설계한 보내드린 거 11,400원이거든요. 11,400원이면 될 거를 33,800원, 그러니까 3배 비싸게 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운전자 보험이요. 그래서 딱 이 3개만 놓고 봤을 때도 보험료가 지금 45만 원. 전화 상담 다 끝나셨나요? 네, 끝났습니다. 어떠셨어요? 제 느낌으로 봤을 때는 고객님이 좋아요. 기존 보험이 너무 안 좋았어요. 갱신형을 비갱신으로 바꾸고 모든 보장을 더 좋게 만들었거든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좋게 해드리려고 해도 결국에는 판단을 하고 마음의 문을 여는 건 고객님이 여셔야 되거든요. 보험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설계사와 소비자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좋은 방법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같이 창조해내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상품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부터 끝까지 같이 만들어가는 게 보험이에요. 허리 통증인가? 요통은 허리 통증이네. 식사하시는데 죄송한데 네. 김대영 지점장님 평소에 어떤 분이신가요? 말이 제일 많긴 많으신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는 저 이제 2달 차거든요.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너무 맛있었어요. 이제 그러면 다음 일정 어떻게 되세요? 다음 일정은 오후에 또 전화로 어떤 고객과 상담을 하고요. 또 팀원들 좀 이것저것 알려주고 그리고 관리자 회의가 이따가 4시부터 있거든요. 그 회의 준비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을 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순간은 있으셨는지. 개인 영업적으로는 힘든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관리자로서 팀원들 관리하고 교육하고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일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 언제였는지. 아, 좋았던 순간 바로 오늘. 오늘이요? 진짜 나 오늘이 제일 기분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일을 하다가 함께 일을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을 발견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같이 일할 때, 또 이 친구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봤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럼 지금의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습관이나 마인드가 있을까요? 항상 일을 신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 고객님 한 분 한 분한테 정말 전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이 분한테 나는 모든 걸 다 갈아 넣었다. 이거에 의한 정말 뿌듯함과 자부심이 있어요. 이게 쌓이고 쌓였을 때 계속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재의 삶에 만족하시는지. 너무 만족합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큰 꿈이 있어요. 큰 꿈이 있어요. 적어도 5년 안에 대한민국 보험 설계사 50만 명 중에 10만 명 정도는 제 이름을 알 수 있는 그런 큰 영업인이 되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워봤어요.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 오늘 저희 브이로그 촬영은 여기까지.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침부터 따라다니시라고. 정말 너무 새벽부터 네. 부지런하셔가지고. 네,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앞으로도 이제 일정 많으신데. 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